자,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밤입니다. 네온은 번쩍이는데 바닥은 늘 젖어 있죠. 담배 연기가 천장에 눌어붙고 문 하나 닫히면 그 안의 룰은 바깥 세상과 단절됩니다. 낮에는 성장이라 부르던 도시, 밤에는 누가 웃고 누가 고개를 숙이느냐로 서열이 갈리던 도시. 우리는 오늘 주먹이 더 셌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더 잔인했는지 묻지도 않죠. 형님들, 진짜 무서운 건 힘이 아니라 판입니다. 누가 판을 읽었고 누가 판을 설계했는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룰을 쓴 두 이름을 올려봅니다. 양은 이파 조양은, 그리고 오비파 이동재. 기록에 따르면 조양은은 정면의 인상으로 남습니다. 존재로 흔들고 충돌로 밀어붙이고 그만큼 시선이 따라붙는 길. 한 번 찍히면 끝까지 쫓기는 것 같은 서사. 긴 수감 바뀌어버린 바깥의 규칙, 그리고 해외 체포 보도까지 이어지는 흐름. 철창은 몸만 가두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시간과 명성, 그리고 선택의 폭까지 같이 줄여버리죠. 반대로 이동재는 부재의 냄새가 납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불려나온 자, 떠들썩한 존재감 대신 공백을 만들고 시간을 끌어당기고 틈을 키워 판을 뒤집는 방식. 이름이 뉴스에서 사라질 때 사람들은 끝났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밤은 자주 말합니다. 없었다는 건 안 보였다는 뜻일 뿐이라고. 하나는 존재로, 다른 하나는 부재로 판을 흔들었다. 그런데 형님들, 그 둘의 방식이 끝내 같은 벽에 부딪힌다면 어떻겠습니까? 사회의 시선, 법의 흐름, 돈과 공포가 만든 구조. 설계자는 개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구조였을까요? 형님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정면으로 부딪히는 룰과 시간을 이용하는 룰. 당신이라면 어느 쪽이 더 무섭습니까? 이제 두 이름이 같은 교차로에 서는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진짜로 판을 쥔 손은 누구였을까요? 서울의 룰은 간판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면 더 선명해지죠. 골목은 조용해지고 그 조용함 속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더 크게 울립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울리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존재로, 누군가는 부재로. 조양은의 시간은 붙잡힌 시간으로 기록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긴 수감은 그를 한 번에 꺾지 못했지만 도시의 속도를 바꿔놓았습니다. 감옥 복도는 길고 벽은 두껍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무서운 건 철문 소리가 아니라 바깥이 자꾸만 새 규칙을 만드는 일입니다. 밖에서는 새로운 얼굴이 올라오고 돈의 흐름도 바뀌고 사람들의 두려움이 옮겨갑니다. 돌아왔을 때 예전의 언어로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순간, 그때부터 쫓기는 자의 서사가 시작됩니다. 이동재는 반대로 사람들 기억 속에서 한 번 사라지는 방식으로 남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때로 전면에 서기보다 시간을 벌고 뒤로 물러서며 판의 모서리를 만졌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세상은 부재를 끝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밤의 세계에서 부재는 가끔 정리이기도 하고 재배치이기도 합니다. 소문은 조용히 번지고 이름은 잠깐 지워졌다가 더 낯선 형태로 다시 적힙니다. 누구도 그 공백의 의미를 확신하지 못한 채 불안만 커져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한쪽은 존재를 증명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존재를 숨겼던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 그때 도시가 묻습니다. 지금 이 판의 룰은 누가 만들었냐고. 주먹이 아니라 시간과 시선과 법의 흐름이 룰을 바꾸는 거라면 두 사람은 어디에 서 있었던 걸까요? 조양은은 왜 끝까지 정면을 택했을까요? 이동재는 왜 사라져야 했을까요? 둘의 선택을 갈라놓은 진짜 설계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단순한 답을 원합니다. 누가 이겼냐? 누가 더 무섭냐? 하지만 서울의 밤은 대답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 판에는 승자가 오래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는 건 흔적뿐이죠. 신문 한 줄, 법정 기록 한 장,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반쯤은 진실 같은 이야기.
조양은의 이름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그 뒤에는 늘 같은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장기 수감과 굴곡은 그의 삶을 한 번에 끝내지 못했지만 끝없이 검증하게 만들었습니다. 존재를 증명하려면 더 크게 드러나야 하고 더 크게 드러날수록 더 많은 눈이 몰립니다. 그 눈에는 동정도 있지만 더 많은 건 경계입니다. 저 사람은 돌아왔고 그럼 판이 흔들리겠지. 그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자라납니다. 반면 이동재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라짐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곤 했습니다. 부재는 소문을 키웁니다. 사람들은 상상으로 공백을 채우죠. 어떤 이는 도망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정리라 말합니다. 그렇게 공백이 커질수록 돌아왔을 때 한마디는 더 무겁게 들립니다. 그는 힘으로 밀기보다 틈을 벌리고 그 틈을 통해 판을 다시 읽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형님들 시간은 무기가 되기도 하고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 숨을수록 더 많은 것이 바뀝니다. 돌아오면 이미 낯선 도시가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국 법이라는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 존재로 흔들든 부재로 흔들든 결국 기록은 남습니다. 사회의 시선은 한 번 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돈과 공포로 굴러가던 구조는 상황이 바뀌면 그 구조 안의 이름들을 차례대로 흔듭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설계자는 개인이었을까? 아니면 개인을 움직이게 만든 구조였을까? 형님들, 여기서 한 번만 물어봅시다. 누가 더 판을 읽었을까요? 조양은의 정면 돌파가 남긴 흔적이 컸던 걸까요? 이동재의 공백이 남긴 울림이 컸던 걸까요? 그리고 진짜 클라이맥스는 지금부터입니다. 두 방식이 같은 순간 같은 선택 앞에서 동시에 흔들리는 장면. 그 한 장면에서 판의 주인이 드러날 겁니다. 과연 그 주인은 사람이었을까요? 비는 멈췄는데 길은 더 미끄럽습니다. 서울의 밤이란 원래 그렇죠. 겉은 마르고 속은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젖은 바닥 위로 한쪽은 나 여기 있다고 발자국을 찍고 다른 한쪽은 나는 없었다는 그림자로 발자국을 지웁니다. 둘 다 같은 목표를 향해 걷는데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조양은의 방식은 간단해 보입니다. 정면, 드러남, 존재. 하지만 그 간단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존재는 증거가 되고 증거는 기록이 되고 기록은 끝내 족쇄가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체포 소식까지 이어지며 그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소문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풀다 사라질 수 있지만 사건은 공문서처럼 남습니다. 이름이 활자에 박히는 순간 돌아갈 길은 좁아집니다. 이동재의 방식도 간단해 보입니다. 공백, 침묵, 시간, 사라졌다가 다시 불려나오는 방식.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그 공백 속에서 판이 바뀌는 소리를 들으려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가 사라지면 주변은 요동칩니다. 끝났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엔 아니다. 더 큰 게 온다는 말이 따라붙죠. 그 사이에 룰이 조용히 바뀝니다. 그리고 바뀐 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새로운 서열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죠. 그런데 형님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둘이 싸운 게 정말 서로였을까요? 아니면 둘은 같은 보드판 위에서 다른 말로 쓰였던 걸까요? 돈이 흐르는 방향, 단속의 강도, 여론의 바람. 그 세 가지가 바뀌면 주먹의 크기나 배짱의 두께 같은 건 순식간에 의미를 잃습니다. 어떤 날은 정면이 강해 보이지만 어떤 날은 부재가 더 무섭습니다. 결국 그날의 룰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가 정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둘은 동시에 흔들립니다. 존재로 버텨온 사람은 더 크게 드러나야 하고 부재로 버텨온 사람은 더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한쪽은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를 증명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내가 왜 사라졌는지를 증명해야 하죠. 그 증명 싸움이 시작되는 지점, 바로 거기가 클라이맥스의 문턱입니다. 형님들, 이제 묻겠습니다. 같은 시대, 다른 룰을 쓴 두 사람, 진짜로 판을 설계한 건 누구였을까요? 다음 장면에서 그 질문이 더 잔인하게 돌아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서울은 거짓말을 덜합니다. 네온은 흐려지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룰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그 집은 늘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릴수록 누군가는 더 크게 존재하려 하고 누군가는 더 깊게 숨어버립니다. 조양은의 이름이 사건으로 불렸던 이유는 결국 존재가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긴 수감과 굴곡, 해외 체포 보도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한 개인의 삶을 한 줄로 묶어버립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쫓겼다, 붙잡혔다, 끝났다. 하지만 진짜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철창 밖의 판은 계속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그를 더 불리한 자리로 밀어냈습니다. 존재로 버티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건 시간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이동재는 반대편에서 같은 변화를 이용하려 했던 인상으로 남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사라짐으로 판을 흔들고 돌아옴으로 판을 다시 읽으려 했습니다. 부재는 공포를 키웁니다. 누가 주인이었는지 누가 다음인지 아무도 확신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 공포가 커질수록 사회는 더 큰 조명을 웁니다. 단속은 세지고 여론은 예민해지고 어떤 이름이든 표적이 되기 쉬워집니다. 숨어있던 사람도 결국 빛 아래로 나오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승패를 가르는 건 개인의 배짱만이 아니라 시대의 기류입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고 공포의 대상이 바뀌고 법의 손길이 바뀌면 룰은 하루아침에 뒤집힙니다. 조양은의 존재가 흔들렸던 것도 이동재의 부재가 흔들렸던 것도 결국 그 뒤에서 룰을 바꾼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손은 얼굴이 없습니다. 구조입니다. 형님들, 여기서 마지막으로 던져봅시다. 조양은 이정면을 택하지 않았다면 서사는 달라졌을까요? 이동재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공백은 생기지 않았을까요? 결국 두 사람은 선택했고 그 선택은 기록이 되었고 기록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록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설계자는 단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제 결론으로 갈 듯 보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론이 아니라 질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같은 시대, 다른 룰. 그 룰을 만든 건 정말 두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돈과 공포의 구조였습니까? 서울의 아침은 늘 무심합니다. 어젯밤의 소문도 새벽의 긴장도 햇빛 앞에서는 먼지처럼 흩어지죠. 하지만 먼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닥에 쌓이고 구석에 남고 누군가가 한 번만 발로 쓸고 지나가면 다시 떠오릅니다. 조폭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이름이 어느 날 다시 떠오릅니다. 조양은의 서사는 쫓기는 자로 요약되곤 합니다. 장기 수감 굴곡 해외 체포 보도. 기록과 보도는 그를 계속 움직이는 표적으로 그려왔죠. 존재로 버티는 사람은 결국 존재 때문에 붙잡힙니다. 그 아이러니가 그의 얼굴에 주름처럼 남습니다. 정면으로만 가면 정면에서만 맞게 됩니다. 그게 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선택한 길의 대가였을까요? 이동재의 서사는 사라졌다가 불려 나온 자로 기억됩니다. 공백은 방패였고 동시에 칼이었죠. 숨어있는 동안 판이 바뀌는 소리를 듣고 다시 나올 때는 바뀐 판에 맞춰 말을 고르는 사람. 하지만 그 방식도 끝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는 공백마저 싫어하니까요. 빈자리가 생기면 누군가가 채우려 하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소란이 납니다. 소란이 커지면 조명도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밝아진 조명 아래에서는 부재도 언젠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해집니다. 둘은 서로를 이겼다 졌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결국 구조에 의해 흔들렸습니다. 돈과 공포가 만든 룰 지역마다 달라지는 규칙 단속과 여론이 만든 흐름. 그 흐름 앞에서 존재는 사건이 되고 부재는 의심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오래 버티기 어려운 구조였던 거죠. 형님들, 여기서 한 번만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전설입니까? 경고입니까?
어떤 사람은 존재로 세상을 흔들었고 어떤 사람은 부재로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기록과 흔적, 그리고 피할 수 없었던 법의 무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같은 시대, 다른 룰을 쓴 두 사람 중 누가 판을 설계했는가? 어쩌면 답은 이겁니다. 설계자는 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던 시대 그 자체였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흔들릴 이름은 누구일까요? 전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늘 얼굴을 찾습니다. 누가 두목이었나? 누가 칼자루를 쥐었나? 누가 명령을 내렸나? 하지만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더 자주 보이는 건 얼굴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이름은 바뀌고 조직의 간판도 바뀌고 사람들의 충성도도 바뀌지만 흐름은 더 끈질기게 남습니다. 조양은의 서사가 쫓김으로 남는 건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선명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선명한 존재는 늘 표식이 됩니다. 표식이 되면 세상은 그를 한 장의 기사로 정리하고 한 줄의 낙인으로 묶어버리죠. 그 순간부터 삶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붙인 설명서가 됩니다. 이동재의 서사가 부재로 남는 건 그가 숨어서만 살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통해 룰의 변화를 읽으려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재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공백은 사람들의 상상으로 채워지고 상상은 공포로 자랍니다. 공포가 커지면 빛이 켜집니다. 빛이 켜지면 숨어있던 자리도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을 비교하면 결국 같은 문장에 닿습니다. 존재는 사건이 되고 부재는 의심이 된다. 그 둘은 서로를 공격했다기보다 같은 구조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흔들린 것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방향 단속의 강도, 여론의 칼날. 그 세 가지가 바뀌면 서울의 룰은 하루 만에 새로 써집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의 이야기에서 구조의 이야기로 걸어가야 합니다. 왜 그 시대는 그렇게 정면을 불렀고 왜 또 그렇게 사라짐을 불렀는가? 누가 판을 설계했나를 묻는다면 설계도는 개인의 주머니가 아니라 도시의 심장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음엔 그 심장을 움직인 손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손은 누구였을까요? 도시가 가장 잔인할 때는 칼을 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도시가 룰을 바꿀 때입니다. 한밤중엔 눈치로 통하던 일이 아침이 되면 서류 한 장으로 끝나버립니다. 어제의 형님이 오늘은 피의자라는 두 글자로 정리되는 순간, 그때부터 판은 개인의 손을 떠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시절 서울의 밤은 돈이 흐르는 곳마다 서열이 생겼고 단속의 강도에 따라 조직의 숨쉬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조양은 같은 존재의 인물은 그 변화에 더 민감하게 흔들립니다. 이름이 크면 발자국도 큽니다. 발자국이 크면 따라오는 눈도 많아집니다. 한번 붙은 시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죠. 그 시선은 동정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정말 아직 남아있나? 정말 다시 올라오나? 이동재 같은 부재의 인물은 그 확인을 피하려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사라짐으로 소란을 만들고 돌아옴으로 균형을 흔드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부재는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사라지면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대신 떠들기 시작합니다. 소문은 사람을 키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공백이 길어질수록 돌아왔을 때의 세상은 더 낯설어집니다. 낯설어진 판에서 옛날 룰을 꺼내는 순간 그건 전략이 아니라 실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존재로 흔드는 사람과 부재로 흔드는 사람, 어느 쪽이 더 판에 가깝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조용히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가 더 빠르게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름을 넘어 룰을 만든 손을 봐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바꾼 건 누구였고 공포의 방향을 바꾼 건 무엇이었을까요? 조양은과 이동재의 선택이 갈린 지점, 그 교차로 뒤편에는 과연 어떤 설계도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의 규칙은 시대가 바뀌어도 비슷한 표정을 짓습니다. 간판만 바뀌고 말투만 바뀌고 돈의 냄새만 조금 달라질 뿐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살아남고 싶다는 본능이니까요. 조양은의 정면은 그 본능이 가장 뜨겁게 타오를 때의 선택처럼 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존재로 판을 흔들었고 그 존재는 곧 표식이 되었습니다. 표식이 된 순간부터는 뒤로 물러설수록 더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가고 더 드러나고 그만큼 더 많은 눈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눈은 언제든 칼이 됩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니까요. 이동재의 부재는 반대로 그 본능을 차갑게 식힌 선택처럼 읽힙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시간을 이용해 틈을 만들었다는 인상이 남습니다. 한번 사라지면 주변이 요동치고 그 요동 속에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균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공백은 누군가의 기회가 되고 기회는 경쟁을 낳고 경쟁은 결국 더 큰 조명을 부릅니다. 그 조명 아래에서 부재는 더 이상 방패가 아닙니다. 왜 사라졌나? 그 질문이 목을 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같은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둘 다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시선과 법의 흐름, 존재는 사건이 되고 부재는 의심이 됩니다. 그 둘은 서로를 겨눴다기보다 같은 구조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형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누가 판을 설계했나? 조양은의 주먹이었나? 이동재의 침묵이었나? 아니면 두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 더 큰 손동과 공포가 만든 구조였나? 다음 장면에서 그 구조의 얼굴이 아주 잠깐 드러납니다. 그 얼굴을 보고도 우리는 눈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얼굴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연기 자욱한 방도 아니고 네온 아래 웃는 얼굴도 아닙니다. 오히려 차가운 종이 무심한 도장, 그리고 한 줄의 문장입니다. 도시가 룰을 바꾸는 방식은 늘 그렇게 조용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서류에 찍히는 순간 밤의 전설은 낮의 기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조양은 이 사건으로 불린다는 건 존재가 더 이상 소문으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록과 보도는 그를 따라붙고 그가 어디에 있든 이름은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도착한 곳에는 항상 질문이 따라옵니다. 아직 남았나? 다시 올라오나? 그 질문은 칭찬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존재로 흔들던 사람은 존재 때문에 더 강하게 흔들립니다. 이동재의 부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짐은 한동안 방패가 되지만 방패가 오래되면 금이 갑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사라졌다가 다시 불려 나온 자처럼 회자됩니다.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 두려움은 조명을 키우고 호기심은 소문을 키웁니다. 결국 부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공백은 사람들의 입에서 괴물이 되어 돌아오니까요. 결국 둘은 같은 벽 앞에 섭니다. 존재로 밀어붙인 사람도 부재로 버틴 사람도 사회의 시선과 법의 흐름이라는 벽. 그 벽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다만 방법만 다를 뿐이죠. 어떤 이름은 크게 찍혀 넘어지고 어떤 이름은 조용히 지워져 넘어집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정면으로 흔드는 존재의 룰과 사라져 흔드는 부재의 룰. 당신이라면 어느 쪽이 더 무섭습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판을 설계했나? 조양은인가? 이동재인가? 아니면 둘을 동시에 흔든 그 구조인가? 서울의 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을 보여주죠. 다음 이야기는 그 구조가 움직인 흔적을 따라갑니다. 그 흔적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흔적은 늘 조용한 곳에 남습니다. 경찰서 앞, 골목, 법원 계단, 그리고 신문 배달대. 사람들은 밤의 소문을 입으로만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는 활자와 서류에 남습니다. 그게 도시가 룰을 관리하는 방식이죠. 칼보다 잉크가 오래갑니다. 조양은의 이름이 활자에 박힐수록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강요가 됩니다. 어디를 가든 눈이 따라붙고 누구를 만나든 해석이 붙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긴 수감과 굴곡 속에서 한 번도 도시의 시선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흐름으로 읽힙니다. 존재로 판을 흔든 사람은 존재 때문에 판 위에 묶입니다. 그게 가장 잔인한 역설입니다. 이동재의 공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짐은 때로 전략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백은 소문에게 먹힙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사라졌다가 다시 불려나온 자로 기억되는데 그 문장 자체가 이미 도시의 평가입니다. 불려나온다는 건 누군가가 부른다는 뜻이죠. 개인이 설계했다고 믿었던 판도 사실은 판이 사람을 불러내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서울의 룰이 드러납니다. 개인은 판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은 개인을 바꿉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면 충성도 바뀌고 공포의 대상이 바뀌면 서열도 바뀝니다. 법의 손길이 강해지면 존재는 더 위험해지고 부재는 더 수상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빠져나갈 구멍이 줄어드는 구조. 그래서 두 사람의 방식은 다르지만 결말의 방향은 비슷해집니다. 형님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겼다는 거야? 그런데 이 편은 끝까지 그 말을 안 합니다. 승패를 말하는 순간 우리는 구조를 놓치니까요. 진짜 설계자는 개인이 아니라 시대의 룰일 수도 있습니다. 돈과 공포가 만든 보드판. 그 위에서 조양은은 존재로 버티려 했고 이동재는 부재로 숨으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만 남았습니다. 두 방식이 같은 질문 앞에서 멈칫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판을 설계한 건 누구인가?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판이 아직도 어딘가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그 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만 바뀌고 간판만 바뀌고 시대의 말투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말하려다도 결국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울의 밤은 늘 그렇게 끝을 미뤄왔으니까요. 조양은은 존재로 흔들었습니다. 기록과 보도에서 읽히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정면으로 나서고 부딪히고 그만큼 더 선명해지고 그 선명함 때문에 더 오래 쫓기는 서사. 긴 수감은 그를 멈추게 했지만 도시를 멈추게 하진 못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판은 이미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존재는 힘이자 짐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한 번 더 뒤를 돌아보게 되죠. 이동재는 부재로 흔들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사라짐으로 소문을 키우고 돌아옴으로 균형을 흔드는 인상으로 남습니다. 공백은 짧을 때는 전략이지만 길어질수록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의심은 조명을 부릅니다. 조명이 켜지는 순간 부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아닙니다. 부재로 판을 흔들던 사람도 결국 판 위로 불려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승패가 아니라 설계. 누가 판을 설계했는가? 두 사람의 주먹이나 침묵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돈이 흐르는 방향, 공포가 번지는 속도, 법의 손길이 닿는 범위, 그 구조가 룰을 만들고 룰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조양은은 존재로 저항했고 이동재는 부재로 회피했지만 둘 다 끝내 그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형님들,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끊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 하나는 남겨야죠. 같은 시대에 다른 룰을 쓴 두 사람. 누가 판을 설계했습니까? 당신은 개인의 이름을 꼽겠습니까? 아니면 돈과 공포가 만든 구조를 꼽겠습니까? 댓글로 형님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구조가 다른 이름들을 어떻게 부르고 버렸는지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때 당신은 과연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조의 얼굴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거기엔 사람의 표정이 없습니다. 대신 종이 냄새가 있죠. 잉크 도장, 그리고 번호. 새벽이 끝나갈 무렵 경찰서 형광등 아래에서 서류를 넘기는 손. 법원 복도에서 발소리만 남기고 지나가는 구두. 그 손과 그 발이 도시의 룰을 바꿉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기록에 따르면 그 시절의 서울은
단속이 강해졌다 약해지길 반복했고 그 변화는 밤의 생태계를 흔들었습니다. 판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더 크게 드러나거나 더 깊게 숨거나. 조양은의 존재는 그렇게 계속 시험대에 올랐고 이동재의 부재도 결국 같은 시험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존재는 사건이 되고 부재는 의심이 되는 순간이 오니까요. 그런데 형님들, 여기서 더 무서운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사라졌을 때 그 자리가 텅 비지 않는다는 사실. 빈자리는 항상 채워집니다. 돈이 흐르는 길은 다른 발자국을 부르고 공포는 다른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한 조직이 흔들리면 다른 조직이 고개를 듭니다. 한 사람이 무너졌다고 해서 판 자체가 멈추진 않습니다. 구조는 사람을 갈아 끼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설계자라는 말은 점점 이상해집니다. 설계자는 한 명일까요? 아니면 설계는 그날그날 새로 그려졌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어떤 이름은 조명 속에서 무너졌고 어떤 이름은 조용히 잊히는 듯 하다가 다시 불려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도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룰은 하나였습니다. 개인의 선택보다 빠른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 이제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가야 합니다. 조양은과 이동재가 흔들렸던 그 판. 그 판이 다음으로 호출한 이름들. 누군가는 존재로 버텼고 누군가는 부재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기록과 질문뿐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 기록의 첫 줄에 어떤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누가 불렀을까요? 경찰이었을까요? 언론이었을까요? 아니면 도시의 돈줄이었을까요? 서울의 밤은 늘 그 셋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도 같이 흔들리죠. 그래서 어떤 이름도 혼자 서지 못합니다. 조양은과 이동재의 대비는 결국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방식은 달라도 구조가 바뀌는 순간 둘 다 흔들린다는 것. 존재로 버틴 사람은 존재 때문에 더 위험해지고 부재로 버틴 사람은 부재 때문에 더 수상해집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게 구조입니다. 구조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지? 대답하는 순간 어느 쪽이든 표식이 됩니다. 그때 도시가 만들어내는 가장 잔인한 장치는 기억입니다. 기억은 단속보다 오래가고 재판보다 멀리 갑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양은의 이름은 반복해서 호출되었고 이동재의 이름은 공백을 통해 더 낯설게 회자되었습니다. 존재는 사건으로, 부재는 소문으로. 그러나 둘 다 결국 기억 속에 묶입니다. 기억이 묶어버리면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더 드러나거나 더 숨거나 그 두 길밖에 남지 않죠. 형님들, 여기까지 왔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설이라 부르는 건 사실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한 시대가 만든 구조는 그 시대의 이름들을 차례로 시험합니다. 누가 더 센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가 아니라, 결국 누가 구조의 방향을 읽지 못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다음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끝이 보이지만 끝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시대, 다른 룰, 누가 판을 설계했나. 개인의 이름을 택하면 이해하기 쉽고 구조를 택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눈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음 장면에서 그 질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칼처럼 날아옵니다. 당신은 어떤 답을 내릴 겁니까?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면 밤의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름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죠. 조양은, 이동재. 우리는 그들을 강한 사람으로 기억하려 하지만 기록이 보여주는 건 다른 장면입니다. 강함이 아니라 흔들림. 존재로 버틴 사람의 흔들림. 부재로 버틴 사람의 흔들림. 조양은은 정면으로 서는 순간이 많았던 인상으로 남습니다. 존재를 증명하려 할수록 더 드러나야 했고 더 드러날수록 더 많은 눈이 붙었습니다. 그 눈은 호기심이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긴 수감과 굴곡,
그리고 해외 체포 보도 같은 흐름은 한 사람을 소문이 아닌 사건으로 묶어버립니다. 사건이 되면 더 이상 밤의 규칙으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동재는 반대로 사라짐의 시간으로 회자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공백을 만들고 그 공백으로 판의 소리를 들으려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백은 언제나 소문에게 먹힙니다. 사람들은 빈자리에 상상을 끼워 넣고 상상은 공포로 변합니다. 공포가 커지면 조명이 켜지고 조명이 켜지면 부재도 의심이 됩니다. 결국 판은 그를 다시 불러냅니다. 개인이 판을 설계한다 믿었던 순간, 사실은 판이 개인을 호출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보여주듯이,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승패가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누가 판을 설계했나, 두 이름이었나, 아니면 돈과 공포가 만든 구조였나. 우리는 전설을 들으며 흥분하기 쉽지만 그 전설의 뒤편에는 늘 망가진 삶과 무너진 관계가 남습니다. 남의 고통 위에 세워진 판은 결국 그 판 위에 누구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답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은 조양은의 존재를 설계로 봅니까? 이동재의 부재를 설계로 봅니까? 아니면 이 도시가 만든 구조를 설계자로 봅니까? 다음 밤 또 다른 이름을 부르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